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활력증후 두 번째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혈압과 산소 포화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러드 프레셔, BP라고 했죠. 혈압은 밤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낮고 오전에 11시가 되시면 최고점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은 어느 한순간에 높았다고 해서 고혈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루를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누워있을 때보다는 서있을 때 혈압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고요. 다리 혈압은 팔에서 잰 혈압보다는 수축기압이 10에서 40 정도, mmHg 정도 높은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혈압을 보통 120에 80을 정상으로 보고 있죠. 140에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용어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이포텐션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HTN이라고도 약어로 많이 쓰죠. 저혈압 같은 경우는 하이포텐션이에요. 그래서 90에 60 이하일 때는 저혈압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팔에 혈압을 잴 때는 우리 상완동맥, 브라키얼 아테리라고 했죠. 브라키얼 아테리에 이제 청진기를 놓고 커프에 있는 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사이가 상완동맥 위치가 되도록 혈압 커프를 감으시는 거 중요하실 수 있죠. 혈압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왼쪽에 수은혈압계가 있는데 수은혈압계는 2020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기셔도 될 것 같고요. 아네로이드 혈압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네로이드 혈압계는 부피가 작아서 이동하시면서 혈압을 잴 때 쉽게 측정하실 수 있죠. 얘는 공기의 압력을 눈금으로 표시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눈금이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0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죠. 최근에는 전자혈압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전자혈압계는 미세한 진동을 센서가 읽어서 숫자화하는 혈압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육에 떨림이 있다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노인,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측정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혈압계가 있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혈압계의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진에는 아네로이드 혈압계네요. 혈압계는 기본적으로 커프와 압력계, 압력구, 조절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커프를 먼저 보시면 고무주머니가 들어있어서 압력구로 공기를 넣게 되면 팽창이 돼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요. 압력계는 눈금을 읽어서 혈압을 측정하실 수 있고요. 압력구는 고무로 되어 있는 형태로 누르게 되면 커프에 있는 고무주머니로 공기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조절 밸브가 중요한데요. 조절 밸브는 안으로 감으시면 잠기게 돼서 압력구로 공기를 넣을 때 커프에 고무주머니로 공기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실 수 있어요. 그 조절 밸브를 바깥쪽으로 풀으신다면 바람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커프에 고무주머니를 채우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죠. 조절 밸브를 잘 조절하시는 게 혈압 측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커프와 압력구, 압력계는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프는 대상자의 맞춤으로 신생아용, 성인용, 아동용이 있기 때문에 커프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압력계하고 압력구를 잡아당기시면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빼셔가지고 다시 끼워서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혈압의 측정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압은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축기압, 시스토릭 프레셔는 심장 수축기 동안에 동맥벽에 미치는 최대 압력 수치를 의미하고요. 이완기압, 다이아스토릭 프레셔는 심장이 이완하는 동안에 동맥에 남아있는 압력 수치를 의미해요. 120에 80 수축기압과 이완기압 이 형태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혈압계를 이용해서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원리는 아래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상완에 커프를 감아서 상완동맥의 흐름을
차단시켰다가 조절기에 밸브를 열어서 다시 차단된 동맥이 흐르게 해서 흐르는 동맥의 난류를 첫 음을 듣게 되면 그 첫 음이 수축기압이 되겠고요. 난류가 끝나는 동맥의 압력이 다 풀리는 지점이 이제 이완기압, 소리가 안 들리는 지점, 그렇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림 다시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이제 상완동맥이 흐르는 지점에 이제 청진기를 대시고 상박에 커프를 감게 되겠죠. 그래서 커프에 고무주머니에 가압기 벌브를 이용해서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상완동맥이 차단이 되겠어요. 차단되는 지점에 이제 청진기로는 맥박음이 들리다가 사라지는 지점이 있겠죠. 사라지는 지점에서 30 정도의 압력을 더 올리신 다음에 밸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서서히 밸브를 열게 되면 차단됐던 상완동맥이 흐르겠죠. 다시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커프에 있는 압력과 상완동맥의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부터 이제 맥박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좁은 관에 물이 고여 있다가 구멍이 뚫려서 거기에 이제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수 하면서 소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혈액에 상완동맥이 막혔다 흐르는 난류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첫 음이 수축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뚝뚝뚝뚝뚝뚝뚝 계속 들리면서 커프가 압력이 점점 빠지겠죠? 그래서 커프의 압력이 거의 사라져서 이제 상완동맥을 가해지는 압력이 없어지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난류가 없어지면서 그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지점이 이완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이렇게 청진기를 이용해서 상완동맥을 차단시켰다 다시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들리는 난류, 혈액의 난류를 듣는 코르코프 음을 듣는 방법이 혈압의 측정 원리가 되겠어요. 혈액을 차단시켰다가 압력을 푸는 과정에서 이제 박동성 있는 혈액의 난류가 흐르는 음을 듣게 되면 청진기상 듣게 되는 음이 코르코프 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지고요. 이거는 1950년대에 러시아 의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코르코프 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음, 날카롭게 톡톡 치는 박동음을 듣게 되면 그 음이 수축기압이 되겠고요. 아예 소리가 사라지는 지점이 이완기압 5단계의 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소리가 이제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혈압을 잴 때는 이 속도에 따라서 귀를 열어서 4단계까지 듣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첫음 박동성 있는 음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라지는 지점인 5단계 사라지는 지점을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아직 혈압계의 조절기를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바람을 뺄 때 슉 하고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빼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빼게 되면 이름을 못 듣고 3단계 음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 박동치는 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3단계를 수축기압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절기를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서 서서히 내리면서 첫음을 잘 들으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완전히 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이 아니라 없어지는 지점이 이완기압이라는 거 이해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진상으로 혈압을 코르코프 음을 들으면서 혈압을 잴 수가 있고요. 전자식 혈압계에서는 이제 혈액이 처음 흐를 때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그 진동을 읽어서 수축기압과 사라지는 부분의 진동, 이완기압 이렇게 두 개를 기계적으로 감지를 해서 혈압을 수치를 나타나게 하실 수가 있죠. 혈압 측정 시 나타나는 오류 첫 번째 혈압계의 커프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압계의 커프는 대상자의 팔에 따라 정확한 길이와 너비의 고무주머니를 사용하셔야지 바른 혈압을 측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성인용 표준 주머니의 너비는 보통 13cm, 길이는 22에서 24cm가 표준형이 되겠고요. 너비는 커프를 감은 팔이나 대퇴 직경의 20%보다 넓고 상완이나 대퇴 둘레의 40%를 차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커프 블레더의 너비 있죠. 이 세로로 세웠을 때 그 너비 부분이 상박에 직경의 40%이기 때문에 한 5분의 2 정도 커프를 세로로 세우셔서 상박에 대봤을 때 한 5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이 정도 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무주머니의 길이는 상완 둘레의 80% 이상을 덮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완에 커프를 감았을 때 고무주머니 부분이 한 80%를 덮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겠어요. 혈압의 커프는 그래서 대상자에게 맞춰서 커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커프가 너무 넓을 때는 혈압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커프가 또 너무 좁거나 짧을 때는 혈압이 더 높게 체크되는 결과가 올 수가 있겠어요. 아까 혈압의 원리를 설명드렸듯이 커프의 압력으로 상완동맥이 차단됐다. 차단된 혈류가 다시 흐르는 과정에서 수축기압이 느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커프의 넓이에 따라서 차단되는 압력이 빠르게 같아지는 지점이 빨리 오느냐 늦게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커프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겠고요. 옆에 그림과 같이 그래서 커프가 이제 뭐 니어네이트 신생아부터 인펄트, 칠드런, 어덜트까지 사이즈가 이렇게 있고요. 뭐 사이 쪽으로 허벅지용으로도 커프가 따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규격에 맞춰서 사용하셔도 되고 성인이지만 너무 말라가지고 어덜트 사이즈를 사용해도 너무 남아도는 경우에는 칠드런용을 사용해서 커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성인인데 너무 뚱뚱한 오비스트한 환자인 경우에는 허벅지용 커프를 가지고도 상완에 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커프의 크기를 맞춰서 재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 커프가 맞지 않아서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커프가 너무 좁거나 짧아서 혈압이 좀 높게 체크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관련 논문을 보시면 이제 뭐 비만 환자분들이 혈압이 높게 체크돼가지고 고혈압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사를 했을 때 적절한 커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어덜트용, 성인용 커프를 가지고 비만 환자분들의 상완을 감았을 때 너무 좁아서 이 짧고 좁은 조건이기 때문에 혈압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죠. 혈압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로 팔의 높이 되게 중요하시죠. 자세도 중요하신데 아래 그림과 같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앉고 윗팔을 심장 높이로 놓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때 팔은 바닥에 지지하시는 게 필요한데 바닥에 지지하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을 경우에는 팔이 등척성 운동이 돼서 이완기압이 1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항상 팔을 놓고 혈압을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죠. 팔이 심장보다 낮은 위치일 때는 혈압이 좀 높게 나오실 수 있고 팔이 심장보다 높은 위치일 때는 혈압이 낮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팔이 지지되지 않을 때는 혈압이 높게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팔의 높이와 팔을 지지하는 거를 맞춰주셔야지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실 수 있게 되겠어요. 산소 포화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활력증 후 4가지에 추가적으로 많이 측정을 하는 산소 포화도가 되시겠어요. SpO2라고 했죠. 혈관에 있는 산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광전자를 이용해서 별다른 부작용 없이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조직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보내서 반사되어 오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상은 95% 이상일 때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이 너무 차가울 때는 측정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이나 발톱이나 귓바퀴에 이제 측정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산소 포화도를 학습하셨는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침습적인 방법, 바늘을 찔러서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 그리고 비침습적인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하실 수 있죠.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펄스 옥시메터기를 이용해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다면 걔는 SpO2가 되시겠어요. SpO2 산소 포화도가 되시겠고요. 침습적으로 동맥혈을 뽑아가지고 분석한 산소 포화도는 SaO2라고 하시면 돼요. 두 개 다 95% 이상일 때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얘는 산소 포화도라는 거는 동맥혈 속에 헤모글로빈 중에서 산소와 실제로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PaO2라는 게 또 있어요. PaO2는 뭔가 아시면은 동맥혈 속에 산소 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 분압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조직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PaO2는 80% 이상일 때 정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